2019년 11월 8일 밤 9시 1분입니다. 오늘은 별로 안 내키는 주제인데 한번 영상을 남겨볼까 해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 섞인 영상일 건데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나는 니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겪었는 거, 그동안 약간 억울한 점도 있었고 했는 거를 오늘쯤에는 한번 남겨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바로 저와 똑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 어느 한 관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대한민국의 좌익들, 잘 봐줘봐야 좌파들을 비판할 때는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아주 신랄하게 제가 비판을 하는데, 일상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불편한 주제일 수밖에 없죠. 경쟁업체입니다. 경쟁업체인데, 경쟁이라는 거는 꼭 동종업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나이키가 닌텐도를 경쟁자로 지목을 했잖아요. 닌텐도 게임 많이 하고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스포츠 용품 판매가 안 되니까 그렇게 경쟁자를 또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단 동종업체는 당연히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경쟁이라는 단어가 주는 성격은 굉장히 좀 거칠죠. 쟁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이 경쟁이라는 단어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의 용어를 이 아시아에 전파를 하면서 만들었던 말인데, 아마 제가 학교 평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할 것 같은데요. 경쟁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칠지 않느냐라고 당시 관료가 후쿠자와 유키치를 이렇게 좀 다르게 바꿔보라고 이렇게 몇 번이나 설득을 할 정도로 그 단어에 대해서는 만들 당시부터도 논란이 있는 단어긴 한데, 경쟁은 새로움을 낳는 진보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매기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경쟁하고 좀 다른 면이지만, 이건희 회장이 말한 매기론은 매기를 싱싱하게, 미꾸라지를 싱싱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매기를 한두 마리를 안에다가 운반하는 수족관 안에다가 풀어놓으면은 미꾸라지들이 도망치고 하느라고 굉장히 싱싱한 상태로 이렇게 운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 저는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저만 태권도장을 한다면 굉장히 금방 지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겸손이 아마 약해지겠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분이 함께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로서 이렇게 긴 시간을 왔다는 것에 있어서는 미운 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드는데, 제가 사람을 그렇게 뒤에서 흉보고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분만큼은 저희 업종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업종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러니까 수강료도 담합을 하고, 너는 누구 제자지, 너 누구 밑에서 운동했는데, 족보 따지고 계보 따지고, 예를 들어 학교를 따지든 누구 스승, 어느 스승 밑에서 했냐 따지든 굉장히 따지는 게 많고, 조금만 그런 걸 놓치면은 금방지다, 싸가지 없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기 일쑤고,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제가 이제 20대, 30대 거쳐오면서는 도장을 예를 들어서 그 동네 가게 되면 그 동네에 조금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장에 가서 이제 선배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한 업종입니다. 대충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태권도장 한 지는 오래됐지만 이 동네에 온 지는 이제 11년째거든요. 11년 전에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그 관장님에게 인사를 하러 가니까, 자리에 앉기도 전에 첫 마디 뱉는 말이, 광고 전단지 같은 거는 돌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다른 업종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인사하러 가는 것도 웃기지만 그 경쟁업체가 나에게 어떤 광고를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판촉에까지 입을 댄다는 게 아마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하여튼 이쪽이 그만큼 폐쇄적인데요.
예, 뭐, 저는 광고 전단지 그때 참 할 생각도 어차피 없었고, 한데,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서는 자기는 제자들 시켜가지고, 예, 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다가 앞뒷문 다 배치시켜가지고 전단지 작업을 하는 걸 보면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여기는 이제 지역사회가 좁죠. 경주가. 그렇다 보니까 또 이분이 어떤 친목 모임에 가서도 제 얘기를 그렇게 막 안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네요. 근데 그 이야기가 빙빙 돌아가 저 귀에 다 들어와요. 얼마나 좁은 경주인데 한 달이 아니라 1.5 다리 건너면 뭐 다 안다고 하는 그런 좁은 지역 사회에서 뭐 그런 이야기 들리고 나이 차가 십몇 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걸로 따지기도 좀 어렵고 또 그 도장에 다니는 꼬마들한테 우리 도장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 꼬마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도장 쪽으로 보고 여기는 뭐 한 곳이라면서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고 너 그런 이야기 누구 하드노 하니까 그 관장님 이야기를 하고 이거 뭐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까 좀 유치하다는 그 차원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원래는 대구 한의대를 진학을 했다 군대를 바로 가버리고 학교 복학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는 없습니다. 없지만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 하단에 있는 동아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체육으로 좀 유명한 학교죠. 거기에 이제 만학도로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그랬는데 또 뭐 뒤에 들리는 말로는 그런 거는 다 돈으로 따는 거다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소문을 또 냈더라고요. 야, 그 참 재밌는 분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굉장히 이 말하면 우리 계통의 업종 전체를 모욕하게 되는 꼴이니까 제가 안 할게요. 안 하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분한테 이제 실망한 것은 저랑 바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저랑 굉장히 친한 관장님이 있는데 그 관장님이 소년체전에 내보내기 위해서 물건을 하나 나타났다 이러더라고요. 뭐 물건이라는 게 그 애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 동영상을 보여준데 스텝 뛰는 게 굉장히 경쾌하고 탄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수 되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막 그랬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이제 다크호스로 떠오르니까 이 관장님, 제가 비판하고 있는 이 관장님이 명세 끝에 이제 초등학교 팀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주 걸출한 애의 서류를 누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서류를 아예. 그래서 이 관장님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하고도 다 당황하고 해서 이제 소년체전이니까 교장하고도 다 이제 연계가 돼 있죠. 바로 이제 교육청에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니까 이 관장님이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장님 완전히 막 뒤집어 진 거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는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하더라네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뭐 협회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막 참아라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던데 그걸 제가 딱 보면서 이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모든 이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의문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뭔가 음흉하게 뒤로 이렇게 돌려치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잡해서 말은 못하겠고 오늘 왜 이런 영상을 남기냐 하면 저는 이제 그분이 저한테 주는 스트레스로부터 초월했습니다. 초월했고 더 이상은 뭐 감정도 없어요. 아예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다 내렸기 때문에. 근데 오늘 왜 이 영상을 남기냐면 드디어 이제 그분이 이쪽 계통에서는 일선에서 물러날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중인가 봅니다. 제 아는 후배 관장님들이 이제 저한테 제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막 속속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 하면서까지 저한테 막 말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듣고 싶고 경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저를 달리게 하는 촉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경쟁자 만나는 것도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은 어떤 철학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벌써부터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슬럼프도 없지만 그래도 약간 루즈해져가는 이 매너리즘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루즈해져가는 이 상황에서 저를 더 탄력을 주고 긴장감을 높여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줄 좋은 분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고
물려주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는 그 관장님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 관장님 또 자기만의 논리는 또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영상이니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객관적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주관성과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겪는 일은 그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해 주는 팩트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장님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은퇴죠. 뭐 다시 또 할 수도 있겠죠. 뭐 이거는 뭐 회사에서 은퇴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다시 심기일전해서 또 이 시장에서 도장을 한번 승부를 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일단 물러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업종에서 물러날 때 뒷모습은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왜 실패 노트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베 신조에 대해서 어떤 칼럼을 봤는데, 아베 신조가 집권하면서 저렇게 성공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게 자기가 예전에 정계에서 약간 물러날 때 일단 실패 노트를 그렇게 작성을 했다 하더라고요. 안 됐던 이유, 실패했던 이유를 실패 노트를 하나 만들면서 자기가 반성하고 다시 이제 일어서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완전체가 아니죠. 완전체가 아니고 저도 앞으로 달려가야 될, 인격으로든 또는 사업적으로든 달려나가야 될, 또 이루어내야 될 게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남긴 거라면은 하지 않아야 될 점도 많이 저한테 비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같은 업종에 일을 하면서 오랜 시간 뭐 미운종 이렇게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뭐 그분은 이 영상을 안 볼 겁니다 아마. 근데 좀 하여튼 유감스러워요.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 십몇 년 후배한테 어린애들처럼 이렇게 유치한 모습 보이고, 나도 뒷모습에 뒤통수에다가 누가 나의 뒤통수에다가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100개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다면 한 50개로 30개로 줄이는 삶을 살아보자. 최소한 박수갈채는 받지 못하더라도 뒤통수에서 손가락 가리키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많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한다니까 나도 뭐 당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저를 계속 이제 쑤시니까 오히려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감사한 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감사하다는 거지 진짜 감사한 사람은 아니니까, 나도 그동안에 받은 게 있으니까 요 정도 영상으로라도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뒤에서 술자리에서나 누군가하고 만나가지고 비판하고 싶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없고, 남들이 저에게 야, 저 사람이 네 뒤에서 저렇게 씹던데 네 기분 괜찮냐고 이렇게 말을 해줄 때도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내일 확인해 볼게 하면서 한번 받아버릴까? 이런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는 뒷구멍에서 사람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이 영상 보는 분들은 야, 니 뭐 좌파 씹고 이런 영상 찍는 줄 알았는데 니 하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니 기분 푸는 영상인데 나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왜 듣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유튜브를 제 영상실록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도 한번 남겨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쟁자에게 건성을 기원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김광수도 더욱더 정말 매기에게 쫓기는 미꾸라지처럼 활기차게 삶을 살기를 서로에게 기원을 한 바입니다. 감사합니다.